자, 최근에 새로운 연구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자, 흔히 말해서 읽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는 거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가 다 같이 출산율이 급등락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아까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자, 어마무시하게 지금 떡락이 되고 있죠. 자, 읽어볼게요. 낮아진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추세가 상당히 심각하게 떡락을 하고 있다. 흔히 한국만 이게 완전 저출산으로 이게 나락을 가고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전 세계가 좀 약간 한국에 대해서 막 위태롭다 어떻게 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자, 흔히 우리가 뭐예요? 흔히 북유럽이 이 출산율이 좋잖아요. 좋았는데, 자,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덴마크,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죠. 스웨덴, 핀란드, 이거 자체가 북유럽 이거잖아요. 출산이 엄청나게 좋은. 얘네들이 현재 지금 출산율이 꼬라박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급속도로 꼬라박고 있죠. 그냥 북유럽도 한국과 비슷하게 출산율을 떨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이게 물음표죠. 아니 얘네들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떡락하고 있다는 거죠. 왜? 북유럽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겠지만 굉장히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죠. 막 복지도 엄청나게 좋고. 그래서 한국도 이걸로 저출산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유럽 자체가 현재 지금 이래. 그래서 자, 생각해보죠. 저 핀란드 뭐 이런 걸 해갖고 북유럽의 출산 정책이라는 건 자, 유아휴직, 그죠? 유아수당, 타가소,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복지가 엄청나게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지금 이런 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출산율에 영향을 못 미치지는 거죠. 흔히 말하면 지금 현재 추세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핀란드에서 애를 낳은 사람 누구냐? 똑같죠? 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부모님이 애를 봐주는 거. 이거 한국이랑 똑같죠? 연애 상대가 있거나, 그렇죠? 좋은 대학에 나온 거, 그죠? 그럼 모두 갖춘 상류층. 이거 응원 보면 한국이랑 똑같잖아. 특이하잖아. 핀란드 사람들도 이거에 맞게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면서 안전지식이 없고. 자, 출산을 고려하다 보니 여성 평균이 43세가 돼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 출산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된버린 아닙니다. 그죠? 이거 한국이죠. 북유럽 유시와 온갖 출산들이 한국과 같이 비슷한 형태로 추락을 하게 됐고, 이 한국의 출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세계화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유튜브 뭐 보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자, 출산과 관계있는 수치는 무엇인가? 자, 출산이 안 좋은 나라들이 뭐가 문제인가? 이마저리 수많은 가설로 이제 원인을 지목했다. 자, 가족 친화적인 정책. 파란색 차트가 가족 친화적 정책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고, 빨간색 차트는 출산율을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출산율이 아까 좀 이렇게 다 떨어진 이것도 있는데, 다 떨어지는데 이게 아무리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이거 밀어주신다 하더라도 이 출산율 하락에 다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겁니다. 효과는 못 보고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친화적인 정책이라는 건 아동수당 지원, 유아휴직, 보육지원, 뭐 부모 세금공제, 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파란색이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제 상관계수 이거 다 아시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참하다고 나왔는데, 유아 비용도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유아휴직 기간은 0이군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현재 지금 요 얘기나 지금 요금인 것 같은데, RCB는 이제 이건가 보네요. 이거 자체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은근. 자, 빨간 색깔은 문화적인 요소라는 건데, 어머니가 유아에 투자하는 시간이 R 0.35,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 숙제에 투자하는 비율이 이게 그러니까 상환 비율이 아까보다는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는 자 1965년도부터 2020년도에 비교를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부모들이 유아에 투자하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보면은 유아 투자가 저 때는 다 늘었죠. 여기도 다 늘었고. 근데 은근 프랑스만 좀 줄어들었죠. 유아 투자 시간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유아 투자 시간이 줄어들었다. 나머지는 다 상승을 했는데 전부 다 프랑스만 줄어들었다. 의외로. 그럼 프랑스 출산은 어떠냐라는 걸 봤는데 와 완만하죠. 물론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작년까지 1.8. 와 우리나라 1.8이 1980 아마 7년도일 겁니다. 이 1.8이라는 이 수치가 우리나라 30년 전 출산율이에요. 1.8이 올해 1.68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죠. 상당히 높은 출산율이죠. 20년 전과 1.89 그래도 그다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국가를 비하면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악인 곳 4곳을 뽑는다면 이건데 4마리의 용 기억나십니까?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와 출산율이 1.0 미만이에요. 사실상 이 나라의 공통점이 이게 나오죠. 자 동양계 유교 문화권 인적자원 빼고 아무것도 없고 교육열 80년대에 급격한 성장이 일어났던 나라들. 이제 이 나라들이 이제 출산율이 완전 이제 전 세계 꼴찌라는 거죠. 4마리의 용들이 4마리의 초저출산으로 바뀐 추세가 됩니다. 그렇죠.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들 고도 성장을 바탕으로 그 안에는 그렇죠. 경쟁과 교육이죠. 이제는 완전 어마무시한 초저출산을 보이고 있다. 육아에 들어간 나라가 시간과 노력이 크면 출산율이 낮아진다. 교육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된다. 이 나라의 두 가지의 그 나라가 자 교육과 육아에 시간 투자하면서 보상이 받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프랑스를 예를 들려면 프랑스는 왜 교육과 육아에 시간을 덜 쓰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프랑스의 계층과 사상가 이상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 그랑제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부분 프랑스 대학이 뭐 제대로 된 이름조차가 없다고 하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랑제꼴이라는 거는 극상위 엘리트만을 위한 학교라고 합니다. 이게 전체 학생 중에 0.7%만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공계 문과 그랑제꼴은 이제 프랑스 상류층에 독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40대 기업의 임원질도 그랑제꼴 ENA라는 이 졸업비율 50% 해외 대학 출시가 이제 60% 그러니까 계층간의 사도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혀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약간 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 계층에서 용난다라는 이게 한국의 사고 시스템 뭐 이것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렇죠. 똑똑한 형제 하나에 몰빵을 해서 교육 몰빵을 했죠. 다른 형제들은 돈을 벌고 똑똑한 형제 하나가 사고 것이 뭐든 해서 몰빵해서 가족 전체를 이렇게 세운 이야기. 과거 사례였는데 실제로 이런 계층 성공의 그 케이스가 많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한다? 아이 하나에 부모 인생이 몰빵친다. 아이 하나만 둘에 그렇죠. 효율적으로 재활 하나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면은 그게 확 보이니까 그러니까 몰빵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흔히 말하면 한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코호트 1, 이제 코호트 4 현재 이건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부모들에서 자식들로 교육 수준이 달라지는가 이거를 약간 좀 보는 것이 그러니까 보자면은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프랑스거든요. 이게 한국입니다. 코호트 1과 코호트 4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달라지죠. 근데 프랑스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교육의 수준이 프랑스에서는 코호트 1 여기서 코호트 4 이
세대에서 요 세대로 갈 때까지 부모 세대, 자식 세대죠. 교육 수준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한국은 엄청 크죠. 엄청나게 변해. 계층 간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크고 그만큼 이제 뭐 재활 집중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지금도 말씀드린 1990년도까지는 이게 좀 작동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제 너도나도 이제 몰빵을 하고 소득 순위가 교육비에서 지출. 와 진짜 소득 순위 이거 다 상관없이 그냥 소득 순위에 따라서 그냥 교육이 그냥 몰빵이에요. 많이 번다고 교육비리? 그렇죠. 줄이지가 않죠. 많이 볼수록 교육비 지출이 더 커질 뿐. 그러니까 자기 경제력에 맞게끔 이 교육비 지출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다 보니까 집 사고 일 갖고 집을 주고 좋은 집만 그죠. 다시 애들 교육에 다시 투자를 늘어가는. 근데 이제 1990년도 이전에는 그게 됐는데 이 지식 그들 자신의 80년대에서 00년생들이 취업하는 현재 시기에 대해서 보니 의문이 생긴 거죠. 집안에서 다 몰빵쳐서 했는데 왜 차이가 없냐? 계층간의 사다리도 제대로 됐으면 없냐? 이제는 이 평범한 당연한 노력이 다 돼버렸는데 대체 이걸 왜 하지? 왜? 너도나도 다 하자 하니까, 너도나도 다 하니까 이게 그냥 상하평준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도나도 다 대학 나오고, 그죠? 너도나도 다 사교를 다 받았어.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자 타임이 오는 거죠. 이런 고급 인력이 우리나라에 이끌어주는 것도 맞긴 한데 그만큼 존먹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지금 취업쓴 청년 배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취업쓴 청년 배수, 그죠?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교육을 포기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확실한 거는 출산율은 폐쇄 가능성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국가 경쟁력을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느냐? 1년밖에 없나 해서 이 투자도 축소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고 직업이 정시에 지금 이용도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나이 먹고 수능 한 바의 일정이 결정이지가 이후에도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좀 뭐 뻔한 얘기긴 하죠. 근데 흔히 말하면 수능이라는 게 사실상 많은 것을 결정짓기는 합니다. 뭐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수능이라는 것. 근데 이 수능이라는 게 막아질 수가 있냐? 솔직히 그건 힘들 거야. 진짜 모두가 평준화되는, 모두가 대학에 갈 수 있는, 아마 이 출산율 아마 그 24만 정도 되는, 이 한 30만 정도 되는 이 얘네들이 대학교 가는 아마 그때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수능이란 게 좀 많이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얘네들이 2017년도거든요. 얘네들이 성인이 되는 정확히 2037년도 때, 2035년도. 제가 볼 때는 이때 아마 이 사회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슬프기도 하죠. 근데 지금 당장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이 40만 명대 이 얘네들이 취업을 못해요. 현재.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현재 지금 취업을 못해. 현재 지금 이 상황입니다. 신입 자체가 얘네들이 현재 지금 취업을 못하잖아요. 실제로 일자리가 얘네들이 앞으로 그 20대 인구가 현재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20만 명씩 줄어듭니다. 20만 명이 줄어들 만큼 이 질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더 있어야 되는데 40만 명대도 현재 지금 취업이 안 돼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뭐냐?
얘들이 더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왜냐면 얘네들이 30만 명대? 최소 20만 명대로 간다면은 이 40만 명대보다 2배 이상 더 줄어들잖아요. 그때 대학 쪽 가는 그 나이 정도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더 질 좋은 일자리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때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돼야 얘네들한테 기회가 다 주어지겠지. 뭘 하든. 그러니까 뭐 좀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면 이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하나 좀 가는데 너무 기회를 안 주기는 해. 기회를 진짜 안 줍니다. 정말로. 이 기회라는 거. 일본을 볼까요? 일본이 아무리 그 대졸 임금이 적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회는 줍니다. 대졸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적잖아요. 그래도 기회는 줘요. 98%가 취업을 합니다. 대졸자인 애들의 98%가 취업을 해요. 98%가 취업한다는 건 뭐냐? 다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 됐든 대졸 임금이 적든 뭐하든 일단은 사회적인 통념망에서는 기회를 다 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열심히 또 일을 해. 그러면 사회 경쟁에서 일하게. 근데 한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졸자들이 일본은 약간 좀 어떻게 흘러가냐면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느낌 듭니다. 그러니까 대졸이 신입들이 학점 이런 거 쌓을 필요 없어요. 그냥 왜 회사에서 알아서 다 가르쳐 주거든. 이 98%이 대졸 인재들을 회사에서 새롭게 투자를 해서 재교육을 시켜줍니다. 이걸 기업이 다 담당을 해요. 일본 기업은. 그죠? 그거 가지고 재교육을 시켜서 어떻게든 한 3년 정도는 다 이거 기업에서 다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입장벽이라는 게 많이 낮아졌죠. 일을 구하고 어떻게든 회사에서 새로 배운다. 이게 일본에서 아주 당연시 되니까 어떻게 됐든 장단점이 있든 어떠든. 한국은 뭐냐면 재교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업은 당장 준비된 인재를 원해요. 그래서 이 취업자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신입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이 취업자라는 게 경력까지 요구를 하죠. 흔히 지금 아시죠? 대기업에서 노리는 신입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이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중고 신입을 원합니다. 중고 신입을 원하기 때문에 최소 한 2년 내지 한 3년 정도에 제가 볼 때는 이 주니어 경력까지 요구를 해서 신입이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인구가 없죠. 왜? 그냥 일반적인 취업을 가는 거 넘어서서 인턴도 하고, 인턴도 그냥 합니까? 인턴을 하기 위해서 두세 번 정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인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뭐 스타트업이든 하는데 거기서 또 2, 3년 정도 경력을 갖습니다. 경력을 가지면서 대기업에 취업을 덤벼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왜? 다 수시 채용일 테니까. 어떻게 됐든 현황으로서 이거를 원해요. 이게 앞으로 신입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대기업에 20대 인구가 없지. 20대들이 그냥 취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만 하다도 벌써 남자 나이는 벌써 30대 훌쩍 넘어가요. 여자도 30대 훌쩍 넘어갈 거야. 그런데 무슨 20대 인구, 뭐 20대를 찾아. 당연히 다 30대이겠구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흔히. 그러니까 뭔가 이 재취업이라는 거를 기다려주지가 않아요. 기회를 그만큼 안 주는 거죠. 한번 기회가 정해졌으면은 그걸로 쭉 가야 돼. 어떻게든. 그게 적성에 맞든 안 맞든. 적정히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죠. 이런 사회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좋죠.
바보같이 살아서 망했느니 책임지고 애를 안 낳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게 말이 돼요? 바보같이 살았는 게, 아니 바보같이 살았는 게 이게 말이 돼? 무슨 바보같이 살았어요? 아니 열심히 살았잖아. 난 그래서 솔직히 나는 이게 너무 싫어. 아니, 싫다는 의미가, 아니 솔직히 나는 약간 좀 그래. 이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아니 나한테 이 데이트 분석 Q&A로 들어옵니다. 진짜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꽂죠.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아니 근데 정말 너무하지. 생각해봐. AI로 밀고 있다면서 해외 취업으로 뽑는데, 물론 아직 정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준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뭔가 뭐 R&D 예산 좀 늘리고 뭐하고 그런 것들 많이 보여서, 물론 이제 향후는 더 좋아질 겁니다. 전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일단은 해외 채용 인재부터 뭔가 뽑고 뭐하고 이런 걸 해서 지금 이 데이터 분석 쪽에 현재 지금 아무것도 안 뽑으려고 해. Q&A.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자기 적성을 찾아가지고 가는 게 이게 뭐가 나쁜 겁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솔직히 지금 들어오지 마라. 왜? 이 사람들 노력이 그냥 했겠어요? 1년하고 2년 동안 어떻게든 자기 적성을 위해서 진짜 노력했던 사람들이야.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야. 이 노력에 대해서 폄하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근데 왜 내가 오지 말라고 해?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사회가 안 해주잖아. 뭘 해줬어? 이 사람이 낫다고 해? 그게 비전공이든 전공이든 진짜 이만큼 일자리 엄청나게 작게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라고 해. 데이터 분석학과는 어마무시하게 늘려놓고 이 좁아 터진 이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노력에 대해서 누가 폄하를 해?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기성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모두에 대해서 다 잘못된 걸 수 있죠. 왜? 아니 이 친구들은 이제 갓 20대 30대 초반 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한테 기회가 없다는 이 얘기 자체가 솔직히 미래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기한 게 이게 눈에 너무 훤히 보이니까 그래서 말한 게 그겁니다. 20대 지금 20대 인구가 20만 명씩 줄어 40만 명대입니다. 얘네들한테 근데 기회가 없어. 이게 말이 돼요? 2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만큼 20만 명 정도의 질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앞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20만 명씩 줄어들었었는데 이게 질 좋은 일자리로 이거를 못 채운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왜? 20만 명 줄어든 것만큼 질 좋은 일자리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똑같거든. 저는 그래도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왜? 그러면 앞으로 자라는 이제 갓 20대 얘네도 대학생들 똑같잖아요. 그건 뭐냐?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나는 원래대로라면은 2025년도 이때서부터는 적어도 골라갈 줄 알았어요. 구인난일 줄 알았어. 그러니까 미래 10년 전에 저는 예측한 거면은 2025년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해요? 구인난이 올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구인난이 올 거라 생각을 했어. 구인난이 진짜로 저는 그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구인난이 아니야. 줄어든 만큼 이 20대 애들의 구직난이 어마무시합니다. 좋든 나쁘든 그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얘기를 따라서 보면 아직까지도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거 말고 본인의 진짜 꿈과 열정을 진짜 열정과 미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그걸 못 채워주니 그러면 대한민국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왜 나쁘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나쁜 겁니까? 한국이 그만큼 기회를 안 주는데 그죠? 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보같이 살아서 망해는 책임지고 애를 안 낳겠다. 이것이 무슨 말이야? 바보같이 뭘 살아서? 어찌 이게 바보같이 사는데 이게 말이 돼? 그죠? 갈수록 인력이 귀해지고 중요해진 시기인 만큼 인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쓰는 시기가 아니 지금부터 아니? 2025년도부터 아니야? 지금 당장 20만 명씩 줄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2025년도부터 줄는다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게 지금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 얘기가 똑같습니다. 왜? 이때 이 기회를 안 놓치면은 이제 희망 없다. 그때서부터는 진짜 대한민국 떠나야 돼. 진짜 이 앞으로 이 5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왜?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이걸 안 채워준다? 안 채워준다는 거면 진짜 이제는 대한민국을 떠나야 됩니다. 진짜로. 왜? 0%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아닐 것 같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 공식 발표로 인정을 떼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유튜브에서 나올 텐데 이재명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국민 경제 성장 전략에서 나왔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인정을 뗐어요. 0.9%예요. 0% 성장률 공식적으로 인정을 떼는 겁니다. 올해 1월달까지 1% 이상 성장률 넘는다고 100번 다시 뗐거든요. 아니야 다다를까 정권 바로 바꾸는 순간부터 0.9%가 바로 인정 떼이잖아요. 그만 짓은 뭡니까? 이제는 0% 성장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0% 성장 시대 때는 우리나라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단언코 한 번도 없었던 성장률이에요. 무조건 2.2% 성장률 무조건 이상을 했던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회적인 후타격감이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그만 짓은 뭐예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인풋 대비 이제는 아웃풋을 신경 써야 될 시대가 왔다. 이게 데이터 분석 쪽에만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까? 이 인풋이라는? 아웃풋이라는? 왜? 이 인풋이라는 게 뭐예요? 취업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시간, 돈 아주 갈아가면서 넣습니다. 정말로. 이게 뭐예요? 석사 따, 박사 따, 그죠? 석사 따, 박사 따. 그것도 모자라서 돈을 위해서 또 돈도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합니다. 정말 뭐 등록금 막 이런 것까지 다 투자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어마무시하게 넣습니다. 왜? 진로원,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이걸 위해서 소득이 더 그만큼 시간과 돈을 많이 늘으면은 이 질 좋은 일자리에 더 많이 늘어서 소득이 더 증가할 거야 라는 이게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이 아웃풋이라는 게 안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2025년도부터 진짜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 사교육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은 천정부지하게 계속 높아집니다. 엄청나게 앞으로 더 높아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줄어듭니다. 한 명당 들어가는 이 사교육비라는 게 이게 계속적으로 더 높아질 거라니까요. 높아진 것만큼 물가는 더 개인이 시간과 돈을 지불해야 돼. 이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아웃풋이 늘어나요? 늘어나나요? 근로소득이라는 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단순히 코로나 이전 시절에 겪었었던 이것과 코로나 이후에 겪어가지고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했었던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여기에 들어왔었을 때 연봉 그렇게 크나큰 차이 없을걸요? 초봉? 신입 연봉 별 차이 없을걸요? 진짜로? 차이가 있다고요? 지금 초봉으로 지금 준다면은 연봉 최소 4,500 이상 정도 줘야 될 겁니다. 이거 주는 데 있어요? 없을걸? 많이 없을걸? 없을 겁니다. 이때랑 지금이랑 3,000에서 4,000 사이죠. 무조건 연봉은. 근데 이거는 진짜 웃긴 거에 2017년도 때도 연봉 자세히 보세요. 똑같을걸? 비슷할 겁니다. 아닐 것 같아요? 2017년도 때 초봉이 신입 연봉이 비슷해요.
3천에서 그대로 4천이었어. 지금도 똑같아요. 3천에서 4천. 그럼 3천에서 4천인데 2017년도랑 2025년도 지금이랑 물가가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정말로? 완전 다를걸? 물가 지금 어떻습니까? 최소 내가 볼 때는 30에서 40%가 올랐을걸? 근데 여러분 연봉은 똑같아요. 근데 저 말 들어보면 똑같죠?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 갔는데 이거 등록금 2017년도랑 지금이랑 정확히 보십시오. 똑같아요? 다를걸요? 시간과 비용이 똑같다고요? 아니요. 완전 다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적당히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 이 사회적 분위기.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게 말이 돼요? 바보같이 살아서 망했다는 게? 이거 바보같이 살았어.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애를 한다. 참. 그래서 이런 시대가 앞으로 이럽니다. 정말. 이런 거는 좀 공감이 많이 필요하죠. 이민자 하는 거 쉽지도 않겠죠. 당연히. 뭐 한국에서는 900만 명을 더 이민자를 뽑아야 된다는 게 뭐 한국에 오겠어요? 정말로? 다른 나라 또 질비할 텐데.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이게 참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는. 이 사교육비부터 시작해서 사교육비 미친 듯이 오르죠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세상이긴 해요. 이 사회전반의 효율성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비효율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해야죠. 발전보다는 이 효율화, 그죠? 적당히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필요하죠. 정말로. 이 노력 이게 진짜 생각을 해요. 참 진짜 20대 30대들이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정말. 왜? 한 번 실패해서 나라 까버리거든. 그러면은 재기를 안 해줍니다. 한국이 그래요. 20, 30대에 한 번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실패를 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 실패를 하더라도 넌 나이가 어리니까. 아니야. 내가 20, 30대 겪어보니까 말도 안 돼. 실패 한 번 하잖아요. 재기를 못해. 어마무시하게 많이였습니다. 저 진짜 제 주변에서도 그나마 스카이나 스카이도 그래.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정말 숱한 사람들이 도전을 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이 스카이뿐만 아니야. 제 주변에서도 진짜 창업 노렸던 친구들 진짜 많아. 스카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업 친구 노렸던 친구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창업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다 했어요. 실패도 많이 했겠지. 제기를 안 해줍니다. 한번 날아가잖아요? 한번 날아가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이 정도니까 제 주변에는 보다도 아니 근데 진짜 웃기잖아. 스카이인데 실패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하고 대한민국을 떠나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회를 보려고 해서 이 사람들조차도 기회를 안 줘.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까지 기회를 줘야지.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도 실패를 마음껏 실패를 해서 적어도 뻗어나갈 사람들이야지. 기회를 안 줘요. 맞지 않습니까? AI가 그랬잖아. 기회를 줬어요? 이 사람들조차도 기회를 막았잖아. 카이스트? 기회를 막았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떠났으니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가서 아이고야 이제는 AI가 문제가 있겠다 하고 이 사람도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빵꾸로. 좋든 나쁘든 따라서 이렇게 흘러간 거 아닙니까? AI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 정책을 역으로 바꾼 거죠. 지금 정치에 대해서 모르겠고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려고 하니까 와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요. 다시 빵꾸로 되돌아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게 웃겨요. 카이스트한테도 기회를 안 줬어. 줘서 나쁜 거예요. 포항공대한테도 기회를 안 줬습니다. 우리나라 그나마 이 IT 앞으로 기술에서 향후에 최고급 엘리트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서울대 공대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줄라 했어. 말이 돼? 오징어 쓰면 이 2030들이 이 사람들이 최고급 미래 인재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안 준다 했으니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도 실패돼서 용해를 안 줬으니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전부 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도전을 받아줬었던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쪽으로 다 뻗어서 그쪽 나라에 그냥 기여를 해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게 너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결국은 다시 이제는 역방향으로 가려는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전 똑같이 보긴 해요. 왜? 저는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흔히 말하면 지금 이게 좋든 나쁨을 떠나서 정권이 하나가 있어서 정권이 하나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A라는 정권이 있어서 지금 이제 B라는 정권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기왕자 극단이죠 지금. 양쪽 극단이에요. 왜? R&D 예산을 왕창 깎아먹는 데가 있고 R&D에서 왕창 늘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또 A라는 정권을 또 바뀌면 또 R&D 예산 또 왕창 깎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스크란 게 작용하지 않아요? 이미 리스크라는 걸 우리는 봤잖아. 한쪽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한쪽은 기회를 줘. 기껏해야 5년밖에 없죠. 이 5년을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극과 극입니다. 정말 양쪽은 안 하려고 양쪽은 그나마 좀 밀라 하고 아무리 밀어붙인다 한데 여기서 다시 또 그 기회를 통으로 다 막아버리겠다고 하고 얘기하면은 양극단인데 5년마다 그 리스크가 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5년마다? 그리고 이 5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또 몰라. 지금 당장 좋다고요. 5년 후에 또 몰라요. 5년 후에 이거 별거 아니게 끝내고 이거 끊어버리면 끝나. 그러면 또 온다고요. 그러면 가장 깔끔한 건 뭐냐? 가장 깔끔한 건 차라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이 A, B 이거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차라리 그런 나라에서 그냥 기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훨 낫죠. 개인 인생으로 따져서 보자면 이 리스크 질 필요 없잖아요. 한국에서 왜? 실패를 하더라도 기회를 주는 그리고 이공계라고 무시를 안 하는 아니 차라리 그냥 그런 쪽에 가서 그냥 팍팍 실패하세요 라고 해주는 차라리 그런 나라로 가서 기여를 하는 게 더 홀라. 개인 인생으로 따져서 보면 언제 또 어떻게 될 줄 알고 2030년 이후에는 본인 인생에 대해서 또 모르잖아. 그때 미국 갈래?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그렇게 과학자 했었던 사람들이 물론 이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너무 다 훌륭하신 분들이야. 근데 이 뒤를 이을 사람들이 이 보장이 안 되잖아. 이 사람들도 이 훌륭하신 분들처럼 이게 뒤를 이어서 보장이 된다면 상관없겠는데 이게 보장이 안 되니까 보장이 안 돼서 다들 이게 해외로 떠나잖아요. 이거 보장 자체를 완전히 그냥 몇백가지 그냥 도장을 딱 찍어버리고 그냥 뭐 정치 제도권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다 된다면은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도 남아서 뭔가 계속 기여를 해가지고 뭔가 미래를 이끌어야지. 이 사람들이 다 2030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일단 해외로 다 떠났어요. 해외 지금도 해서 계속 유출이 많이 됩니다. 국내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이걸 미리 다 선으로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이미 진짜 갈팡질팡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솔직히 너무 많이 보여줬어.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을 떠나면은 그 얘기가 쫙 쩔죠. 이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본인 능력과 그냥 경쟁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성과 이거에 대해서만 신경만 쓰면 되잖아.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능력이 된다면. 그건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걱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도 많이 고쳐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뭐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저는 근데 맞아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을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떠나서 잘 거기서 기여를 해가지고 다시 한국이 정부가 더 정신을 차리면은 이 인재들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어떻게든 더 노력하지 않겠어요? 잘 거기서 더 빛내주십시오. 제가 볼 때. 아니, 기회를 안 줘놓고 시업생 청년들 백수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돼? 기회를 안 줘놓고 기회를 줬어? 실패를 한 거에 대해서 기회를 줬어? 안 줬어. 기회도 안 줘놓고 20만 명 인구가 청년인구가 계속 줄어든 만큼 더 기회가 깁사죽으로 질 좋은 일자리는 더 감소를 해놓고서 쉬었음 청년 이게 더 문제가 됐다. 이거에 대한 원인은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 기회를 더 줄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죠? 복지를 응한다고 이게 더 늘어나거나 아니요 청년 그 쉬었음 인구는 더 늘어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생각하면 그래요. 떠나라. 대한민국을 떠나십시오. 정말로. 대한민국을 떠나서 거기에서 빛나면 알아서 대한민국이 알아서 차릴 겁니다. 그때 선택을 때리세요. 해외에 있느냐 대한민국 오느냐 얼마나 좋아. 본인 몸값도 더 높아지고 그죠? 개인 인생으로 들어가서 보자고. 이 국가가 본인의 인생과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정말 열정, 꿈, 희망 이거에 대해서 기회를 안 주면은 본인이 대한민국 떠나. 정말로. 아니 K-POP 데모모터스 그 사람도 교포 출신이라더만요. 거기서 뜨니까 한국 언론들도 그냥 대폭적으로 저 사람 애국자다 하고 박수 쳐주잖아. 한국의 SM 엔터테인먼트로서 있었던 그 이제인가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는 실패했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작사 작곡 참여를 했다면서요. 그리고 골든이라는 게 K-POP 그 빌보드에서 1위를 하고 UK 차트에서 1위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한국 사람 해갖고 막 박수 쳐주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한국에서 진짜 순수 한국을 해갖고 인기 터졌을까? 아니야. 미국에 가서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갖고 한국이라는 걸 빛내줬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다시 박수를 쳐주는 거야. 그렇게 돼요. 요새 한국 안에서만 잘해가지고 뭐 해갖고 박수 쳐주냐? 안 해줘. 밖에 나가서 한국이란 거를 빛내주니까 거기다 박수를 쳐줘. 다 그렇습니다. 손흥민이란 것도 다 똑같아요. 요새 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다 바뀌어. 한국 안에서만 잘해가지고 박수 쳐주는 거야? 짓누르려고 하겠지. 질투 가지고. 그러지 말자고요. 해외로 가. 빨리. 어린 나이에. 그래서 거기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빛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받든 뭘 하든 더 힘들겠죠. 근데 어차피 힘든 건 똑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눈이 제가 말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이 한국이라는 이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 진짜 그걸 아셔야 돼. 금명성지 최고봉이라니까? 밀릴 것 같아요? 안 밀려. 씨. 야 인적점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세계 10위권까지 온 나라입니다. 보통 깡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겁먹지 마요. 밖에 나가서도 우리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응?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들 이 금면상실 이거에 대해서 진짜 못해도 보통은 가. 진짜 아무리 못해도 보통은 가. 굶어 죽는다고? 아니요 절대 굶어 죽을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볼 때 아무리 못해도 보통을 할걸? 왜? 이 금명성지에 진짜 이거에서 따라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경쟁을 10대부터 피 터지게 하는 나라야.
20대부터는 10대는 공부 때문에 하는 거고 20대는 취업 때문에 해. 30대는 먹고 살기 때문에 미친 듯이 그 안에서 이적 경쟁 계속적으로 한다니까요. 40대 50대 안 할 것 같아? 계속해. 그거 하는 이 피 터지는 나라인데 해외 나가서도 적응력만 키울 수 있다면 그 나라에서 사는 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이라도 이 AI에 대해서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많이, 얘네들한테 기회를 줘야 그 다음에 저희들도 계속 그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가 있어야 이 미래를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저도 계속 투자를 하든 아니면 저도 계속 그 기회를 보든 계속 그거겠죠. 이미 이 친구들한테 이걸 한 거한테 기회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미래 보면서 이거 기회를 보면서 투자를 이거 생각을 하겠어. 없잖아. 앞으로 이제 한국도 계속 이제 그런 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건 다 글로벌과 싸움이에요. 모든 게 전부 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자영업자도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왜?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순간 때부터는 모든 것은 앞으로 다 글로벌과 싸움이에요. 우린 이미 모든 영역에서 다 중국과 미국과의 글로벌 경쟁 사회에 다 놓였습니다. 전부 다. 한국의 내수 산업도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관광, IT 다 똑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글로벌과 다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기회를 많이 좀 더 펴주면 어떨까 싶은 상황에서 오늘 좀 얘기가 길었었는데 이거에서 좀 어떻습니까? 오늘 약간 이 세계적으로 저출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살기가 참 팍팍하죠. 여러분들도 더 좋은 기회를 얻으셔서 본인의 인생에서 앞으로 좀